일단 다른 걸 다 떠나서요. 간단하게만 시황 말씀드리면 시장의 흐름은요. 표로 작업을 해놓은 거고 여기서 하나 보는 거는 미국장 대비해서 상승률이 조금 낮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어때요? 우리나라 증시가 약한 게 아니라 일본이나 유럽이나 일본 대비해서 국내 증시가 소폭 더 강세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 왜? 전기전자 업종의 비중이 35% 수준에 달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을 주도하는 IT 쪽의 무게감이 우리나라는 많이 실려 있죠. 그래서 유럽, 아시아보다 조금 더 강한 흐름이 나온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미국 증시의 흐름, 지금 사실상 아니 어디가 조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가? 글로벌 시장의 흐름은 어차피 미국 증시에 연동돼서 흘러갑니다. 그죠? 결국은 유럽 쪽의 흐름도 유럽의 연간 저점은 요자락이에요. 전혀 다르죠, 위치가. 아시아와 우리나라 대비. 상승률의 흐름이 물론 일본이나 우리나라, 유럽보다는 조금 더 위쪽에 놓여졌었어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도 사실 올해 저점 기준에서의 흐름은 그 수준까지의 눌림은 연출돼 있었습니다만 여기서부터 들어올린 폭의 기준을 잡는다면 또 국내 증시도 여기서부터 이렇게 들어올린 전체적인 우리가 이렇게 해서 캔들 배울 때 추가적으로 뭘 배웠습니까? 캔들 배울 때 추가적으로 배운 부분이 삼선전환입니다. 이 추세 범위를 하나의 봉으로 놓고 잡았을 때 일시적으로 잠시 중반까지 밀려 내려왔지만 결국은 돌리죠. 이게 뭐 어마어마한 조정의 기준이다 그렇게 해석하실 필요는 없어요. 또 한 가지는요.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요. 자, 이렇게 내려왔어요. 이렇게. 무슨 얘기냐면은 2015년도 12월에 금리를 올립니다. 금리를 올릴 만큼 경기가 좋아졌다는 거예요. 금리를 올릴 만큼 경기가 좋아졌다. 경기가 좋아졌다는 건 뭡니까? 기업 실적이 좋아졌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랠리가 나오는데 이 랠리를 경기가 좋아졌어요. 그래서 지수가 가요. 그게 아니죠. 어떤 업종이 움직이느냐의 기준이에요. 어떤 업종이 움직여서 이 지수를 견인했느냐. 그 업종이 IT였다는 거죠. 그래서 IT의 흐름에 가볍게 연동이 된 겁니다. 그런데 IT를 제외한 모든 업종이 코로나19 때 다 깨졌어요. IT를 제외한 모든 업종은 창사 이래 사상 최대치 실적을 낸 업종 자체가 없습니다. 제약바이오만 여기서 안 깨졌어요. 근데 제약바이오는 여기서 깨졌죠.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지수가 간다, 다 간다? 그게 아니죠. 지수가 하락한다고 다 하락한다? 아니죠. 전기전자 업종, 미국의 IT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나스닥을, S&P 500 지수를, 또 다우지수를, 다우지수 30개 종목에 대한 주가 평균 방식에 거기에 애플 들어가 있잖아요. 미국의 지금 시가총액 1위. 결론적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이러한 흐름처럼 우리나라의 전기전자 업종의 흐름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우리나라 52% 수준의 강세를 띠고 있는 위치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월등히 높죠. 시장 주도주라는 거는요. 시장 대비 10배 수준, 최소 5배에서 10배 수준이 움직이는 게 시장 주도주입니다. 장기적인 기준에. 단기적인 관점에서는요. 1.5배에서 2배 수준입니다. 그럼 왜 장단기의 상승률의 기준이 다르냐라고 한다면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전기전자 업종은 저점을 안 깼다고 그랬죠. 여기까지 116% 오르고 시장 30% 끌어당긴 겁니다. 시장이 30% 올라서 116% 오른 게 아니에요. 누가 먼저냐가 아니야. 시장이 먼저 가는 게 아니라 시장이라는 거는 종목의 시가총액의 합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종목의 시가총액이 높아지면 시장 지수가 올라가는 겁니다. 종목의 시가총액 합의 전기전자 업종에서 이렇게 116%가 강하게 연출이 되니까 전기전자 업종이라 생각하지 말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강하게 가니까 전기전자 업종이 당겨지는 거고 전체로 봤을 때 시장 지수가 30%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면서. 시장 대비 월등히 올라왔죠? 시장 대비 월등히. 그죠? 얘들이 가서 얘를 당긴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얘네는 덜 밀리고 안 밀립니다. 근데 시장은
얘네들처럼 전기전자 업종, 삼성전자 하이닉스처럼 창사 이래 사상 최대치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기전자 업종 이외에 모든 업종이 여기를 다 깨고 내려갑니다. 저 저점을 다 깨고 내려갔어요. 응? 다 깨고 내려갔다고 다. 그리고 나서 다시 돌린 거예요. 지금 전기전자 업종 쫙 당겨서 보시면요. 요자락에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또 넘겨요. 모르셨죠? 몰랐어. 아는 체 하지 마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방송에 나오는 전문가 이런 얘기하면 맨날 혼나더라고. 근데 어쩔 수 없어.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윤정도가 잘난 체를 해서 진짜구나 윤정도를 믿으셔야지. 겸손한 척 해봐야 옆에 가서 그냥 속된 표현으로 유튜브 강의 편하게 얘기할게. 눈탱이 맞고 개다 씨팔해주고 그리고 엉엉엉 울면서 온다니까. 예? 여기서 고점을 또 넘겼다는 사실을 아세요? 전기전자 업종이 잘 보세요. 응? 자, 비교 차트 보여드립니다. 전기전자 업종하고 유가증권 시장이에요. 유가증권 시장이 유가증권 시장에 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가니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시가 총액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포함되어 있는 전기전자 업종도 당연히 그들이 올라갈까 올라가겠지. 그게 얼마? 116% 올랐단 말이에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얼마? 그만큼의 수준으로 폭등이 나왔어요. 삼성전자 112%인가요? 그리고 하이닉스가 136%인가? 하여간에 뭐 무지하게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시장을 견인한 거예요. 지수를. 여기는 30%고. 그리고 나서의 흐름 보세요. 이 30% 이게 30%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리 주식을 모르시더라도 최근에 하셨더라도 그건 아셔야 돼. 뭐냐면 이 앞전의 고점, 앞전에 형성돼 있던 지수가 2200포인트, 2300포인트, 2200포인트, 2200포인트대. 이게 얼마냐면 2600포인트대예요. 2600. 훌쩍 뛰어넘기죠. 누가? 얘들이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지속하면서 2600이라는 지수가 나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전기전자 업종은 2020년 1, 2월 달에 신고가를 냅니다. 신고가를. 근데 얘들은 신고가를 못 내요. 2600을 못 올렸단 말이야. 왜 그랬을까? 모든 업종이 이 기준에 놓여질 때 모든 업종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전기전자 업종 빼고 거짓말이 아니라 모든 업종이 하락이에요. 모든 업종이 하락입니다. 얘들만 그나마 덜 빠지고 있다가 고점을 넘기면서 시가총액 비율 최상위의 업종이죠. 고점을 넘기면서 신고가를 낸 거고 사상 최대치 못 올라간 거예요. 여기서 이제 얘들이 한 단계 더 저런 흐름처럼 이렇게 우상향이든 가파르게 올라오든 올라갔어야 이 고점을 넘겼을 겁니다. 응? 흔히들 얘기하잖아요. 시장지수 빠지면 뭐 잡주를 해야 된다.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시장지수 빠지면 잡주해야 된다. 아니야. 대형주를 하는 거야. 누구? 주도주를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시장 이렇게 코로나19 때 무너질 때 제한적으로 무너지죠. 거의 안 무너져요. 예를 들면 여기서 뭐 월등히 높은 3배, 4배 올라왔다고 치고 나머지 부분은 덜 빠진 거고 덜 빠진 거잖아요. 저점을 안 깨고 뭐 이런 기준에. 그리고 고점은 여기서 넘기고. 그렇게 해서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예를 들면은 얘들은요. 덜 빠지고 돌려놔서 사상 최대치 고점에서 밀린 게 없어요. 다시 얘기하면은 삼성전자가 이 당시에 62,800원이 아마 사상 최대치 고점이었을 거예요. 62,800원이. 응? 그런데 6만 원대 놓여져 있는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삼성전자에 대해서. 상속세 덜 내려고. 100원 밀리면 상속세를 얼마큼 덜 낸다라는 얘기를 회계를 잘하시는 분 누군가가 이렇게 계산을 해서 올려놨겠죠. 주가가 이렇게 밀리면 가치가 얼마큼으로 되니까 100원당 오르든 내리든 100원당 얼마 정도를 덜 내든 더 내든 하겠다. 이 내용을 가지고 방송에 나와서 낄낄대고 앉았고 지가 계산한 것도 아니잖아. 남의 거 훔쳐와놓고 100원당 삼성전자 주가 100원 밀리면요. 상속세를 얼마를 덜 내요 이따구로. 그 뉘앙스는 뭐야? 그러니까 상속세를 덜 내려고 주가를 누르고 있다, 밀고 내려가고 있다 그 얘기잖아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이렇게 깨져 내려와 있을 때 그 얘기를 했다면 그나마 이해를 해.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사상 최대치 시점에 놓여져 있는 삼성전자를 가지고 상속세를 덜 내려고 주가를 누른다? 뉘앙스는 뭐예요? 누른다가 아니라 하락한다. 앞으로 하락할 거다.
정신 나간 것들이죠. 여러분들 말고 그 얘기를 방송에 낄낄대고 나와서 얘기를 하고 그거를 듣고 앉아갖고 아 그래요 하고 있는 메인 MC는 뭐 자질이 있어? 또 특히 전문가가 MC 보는 그런 방송분들 결국은 삼성전자 팔아야 되는구나. 또 낸드 프레시 사업 10조 주고 인텔 낸드 프레시 사업 10조 주고 인수한다는 하이닉스 여러분들께 증자했나요? 우리도 두산중공업 한 방 제대로 맞았는데 두산중공업처럼 증자했나요? 아니잖아요. 2018년, 2019년에 순이익 26조의 순이익 그걸 가지고 낸드 사업 부분 인수한다는데 10조 주고 그게 악재있냐? 근데 전기전자 업종 안 빠졌단 말이야 사실은. 신고가 수준에 놓여져 있었고 신고가였고 가장 덜 빠졌고 그러면서 결국 3개월 동안에 11월, 1월, 2월 3개월 동안에 얼마? 80% 올라옵니다. 그리고 시장을 40% 견인을 합니다. 80% 올라오면서 시장이 40% 견인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2,600이라는 사상 최대치 고점을 넘겨서 3,300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꼴이 달린 거 삼성전자였죠. 그러고 나서 요 정도 밀린 거 사실은 이만큼 들어올리고 요 정도 밀린 거라고. 이 꼬리를 빼고 나면은 실질적으로 뭐 어찌됐건 이 기준에 호랑이가 없을 때 여우가 왕이 된다고 지수가 땡겨지다 보니까 그 인덱스 상품의 키높이를 맞추다 보니 업종별로 순환성의 흐름, 포스코든 또 조선주든 철강이든 근데 그들은 사상 최대치 실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순환성으로 움직였다 다시 밀리죠. 전기전자 업종 다시 밀렸지만 과한 조정폭을 마지막으로 10월 이후에 그냥 잡아 당겨준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들이 다시 올라갈 때 시장의 흐름은 나옵니다. 그러면 단기적인 관점에서 얼마요? 1.5배에서 2배 수준 정도가 전기전자 업종에서의 수익률이다.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죠. 시장이 바닥권이잖아요. 바닥권. 2,820 찍고 3,000을 다시 못 넘기고 있어요. 전기전자 업종은요. 계속 넘기고 있어. 결론은요. 흔히 얘기하는 시장이요. 횡보 내지는 하락이니까 소형주 잡줘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니까 이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럼 반복해서 들어보세요. 뭔 소린지를. 시장이 왜 횡보하고 왜 하락을 해?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한테 물어보세요. 아니 시장이 왜 빠지니? 그러면 또 신문 기사 갖고 와 그래. 아니면 증권사 보고서라도 제대로 읽고 얘기를 하든가. 이게 테이퍼링이요. 테이퍼링 왜? 금리가요. 금리가 왜? 경기가 살아나서 테이퍼링을 하고 경기가 살아나서 금리 인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일부에서 우려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경기가 침체되는데 물가 잡기 위해서 단행하는 긴축이 아니잖아요. 지표가 살아나서 단행하는 그러기 때문에 미국도 랠리가 나오고 있는 글로벌 시장도 랠리가 나오고 있는 그런 기준인데 뭔 시장이 조정을 받고 하락을 한다고 얘기를 해. 그리고 이렇게 조정받고 하락하니까 잡주를 하라고? 겪어보셨잖아요. 여러분들 계좌 보면 다 씹어놓죠. 아니 삼성전자 하이닉스 갖고 있으면 이래요. 얘 대박이야. 그냥 땡큐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랑 똑같아. 행복하단 말이에요. 주력주의 기준 제대로 보세요. 마이크로 테크놀로지사의 실적 상상을 초월하게 나와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주가가 그냥 어마어마하죠. 실질적으로 12월 달에 정점을 찍습니다. 뭘 정점을 찍어? 8월 달에 그 악수고 난리병 쳤을 때 윤정도 뭐라 그럽니까? 아니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에 CLSA가 먼저 얘기하고 모건 스탠리가 또 보고서 내고 그리고 그들이 다 팔아서 빌린 거고 지금은 그들이 죽어라고 사요. 그럼 왜 사는지 판 가격보다 더 위에서 왜 사는지 바보여서? 아니죠. 기계적이란 말이에요. 펀드 매니저는 기계적이에요. 돈이 들어오면 사고 보고서 부정적이어서 돈이 나가면 팔고 돈이 들어오면 더 높은 가격에서도 사고 지금 섹터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나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해서 전망이 다시 바뀌어버리죠. 좋다고. 그러니까 섹터에 돈이 들어오잖아요. 반도체 섹터에 돈이 들어오고 기술주에 돈 들어오고 그렇게 되니까 사는 거예요. 당연히 업황이 긍정적이다라는 전제 조건. 거기에 돈이 몰리니까 들어온 것만큼 사는 거예요. 어제 야간 방송에 말씀드렸잖아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시간 외의 거래에서 상당하다. 그래서 이 음봉에 대해서 우려하지 마시고 이게 언제예요? 어제 장 마감인데 폐장 이후에 강세를 떴기 때문에 그래서 국내 증시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지수 밀려도 IT 멀쩡했죠. 그들이 지수만 잡아놓고 있으면 어차피 올라갑니다. IT가 계속 잡아놓고 있으면 나머지 애들이 지수 안 밀리네. 아유 낙폭과대네 하고 순환성으로 움직인단 말이야. 응? 그래서 요만큼이라도 도움이 돼요. 지수 견인에. 실질적으로는 얘들이 땡기는 거고 기술주가. 이거요? 이거 어제 종가 기준으로 하나 둘 셋 띵 이렇게 바뀌어버려. 이게 월봉입니다. 주봉은요. 제가 막 이렇게 색깔을 이렇게 입혀드렸다고 상승 장악형의 기준에. 이거였어요. 이거. 샛별형도 아니고 뭐냐면은 다음 주에 샛별형 뜨는 것도 아니고 뭐냐면 이걸 한 방에 실적 하나로 사상 최대치 실적 수준으로 막 육박해서 나오니까 하나 둘 셋 띠용 해가지고 이렇게 한 방에 올라가는 거야. 이게 실적주의 기준이 실적을 바탕으로. 일봉에서 여기다 줄 거놨죠. 여기다. 응? 87달러의 시간의 거래입니다. 이 그림에서 87달러의 시간의 거래입니다. 하나 둘 셋 띠용 해갖고 이렇게 되고 와우! 시간의 개장전 시간에서 약보합의 약보합 10% 폭등이 나왔어요. 시가총액이 순이익 3조 원대 우리나라 기준으로 3조 원 초반이에요. 3조 원 초반인데 순이익 3조 원 초반짜리 종목에 어떻게 됐어요? 분기 순이익입니다. 어떻게 됐어요? 109조에서 121조까지 올라와 버린 거예요. 하이닉스는요. 92조야. 분기 순이익 4분기 순이익 3조 원대 후반을 훌쩍 넘겨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3조 원대 초반이야. 3조 1천억 원대야. 근데 우리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어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할인율. 그래서 우리는 성장주에 대한 프리미엄이 없다. 오히려 우리는 성장주의 프리미엄이 아니라 어떤 거요? 실적주의 저평가 상태의 흐름만 남아있다. 4분기에 대한 실적에 대해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지금 보고서가 나오고 있고요. 중국의 인텔 랜드 사업부문 인수에 대한 승인. 여기 중국만 지금 멈춰져 있어서 못했던 거죠. 빠르게 이제 인수에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10조를 어디서 날 거냐? 말씀드렸잖아요. 2018년, 19년도에 17년, 18년도인가요? 그때 순이익이 26조. 거기에 회사채 발행한 돈 또 있어. 증자한다고 돈 달라는 적 없어요. 파이가 어떻게 되세요? SK 하이닉스 파이가. 시간에서 1.18% 움직이기 이게 우습습니까? 아니에요. 목요일날 거래 딱 실리겠죠. 어떻게 돼요? 행복하죠. 전기전자 업종이 시장을 견인하는 거예요. 얘네가 가서 딴 게 못 가요. 뭐 딴 게 왜 못 가? 전기전자 업종은 뭐 대덕전자든 주성엔지니어링이든 LG 디스플레이든 전기전자 업종은 뭐 강한 흐름만 심택이든 우리가 일부 달리기도 했지만 강한 흐름 잘 내주잖아요. 지수를 그들이 다 들어올렸잖아요. 그들이 강세를 띠니까 위메이드 같은 종목에 변동성이 나오는 거예요. 성장주에 대한 흐름이 변동성이 나오는 거예요. FOMC 회의 끝나고 내년 1월 26일 미국 시간 기준으로 이때까지는 성장주들에 대한 부담 요인이 제한적이라고 그랬죠. 왜? 재차 FOMC 회의 진행되기 전까지는 일단은 긴축에 대한 이야기가 더 가파르게 나올 가능성은 제한적이니까. 차익 실현 욕구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실적이 뒷받침되는 쪽. 삼성전자 100원당 얼마? 상속세 얼마 들랜다가 아니라 100원당 0.8포인트 움직인다. 오늘 얼마 올랐죠? 1,300원 올랐죠? 그럼 얼마야? 10포인트, 10.4포인트 움직였다. 삼성전자 들어올린 게 10.4포인트예요. 삼성전자가 81,000원 가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시장지수 3,100 간다라고 했죠. 마찬가지입니다. 하이닉스가 1,000원당 얼마요? 1,000원당 1포인트, 시장지수 1포인트. 내일 어지간해서는 시장 강세 흐름. 그리고 시장지수를 이렇게 잡아주다 보니 못 움직였던 나머지 종목군들, 업종군들의 가격 반발력들이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 시장은 당연히 3,000포인트 훌쩍. 삼성전자 31,000원이면 어떻게 해요? 2,600원 오르는 거잖아. 1,600원인가요? 1,600원? 1,600원 곱하기 8포인트면 얼마야? 0.8. 8일은 8. 6, 8에 48. 그럼 13포인트들 올리나요? 거기에 하이닉스. 어떻게 돼요? 뭐, 81,000원 갈 정도면 여기 10,000원씩 올라도 되지. 14만 원 수준가로 올라가서 뭐 이상한 게 뭐 있어. 랜드 사업부문 인수한다고 발표까지 났는데. 승인까지 났는데. 그럼 10,000원이면 얼마야? 10포인트. 23포인트.
그럼 전기전자 업종이 얼마 들어올릴 수 있어요? 36포인트 들어올릴 수 있어요. 전기전자 업종이 36포인트 들어올리면 66%의 비중을 갖고 있는 나머지 쪽이 얼마? 똑같이 움직이면 72포인트. 덜 움직여도 36포인트. 그러면 2000포인트 중반, 후반 훌쩍 넘기는 거예요. 얘들이 지수를 방어해 줌으로써 시장 지수가 남겨져 있을 때 못 움직였던 대형주들, 눌렸던 대형주들의 가격 반발력이 나오면 그렇게 해서 3100포인트. 지수의 개념은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께는. 선물 매매하는 거 아니니까. 아, 지수가 못 가면 소형주. 지수가 못 가는데 무슨 소형주가 하루에 종목이 2200개 빠지는데 그 중에서 오르는 종목을 어떻게 잡아요? 돈 내 돈 다 묶여 있는데 막말로. 안 그래요? 2200개 종목 빠지고 100개 오르는데 100개 오르는 거 사면 좋지. 근데 내 종목 다 물려 있을 거 아니야. 여러분들 종목 다 물려 있는데 나머지 현금 가지고 아이고 단타 치자고 들어가서 그거 100종목 내 단타 칠 거야. 그러면 그거는 시장이 우상향으로 간다라고 생각하고 내 종목 포트folio 냅두고 나머지 금액 소액 가지고 단타를 치는 거겠지. 그래야 정상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2200개 종목이 빠지는 시장이 횡보 내지는 하락장이라며. 그러면 주력주 다 던져버리고 단타 맨날 칠 거야? 에이 진짜 여러분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정신 나간 사람들인데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여기 무슨 도박장이야? 방송에서의 돗대기 시장이라고 표현했지만 여기 도박장이냐고. 도박하러 오셨어요? 시장 횡보 내지는 하락할 정도면 이게 뭐야? 경기가 안 좋다는 거네. 체감온도 말고요. 지표가 안 좋다는 거네. 실질적으로. 그러면 그런 기준에서 자 공사분방 그 광고 지우세요. 그런 기준에서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깨져 내려가는데 도박장 오셨냐고. 2200개 종목씩 내려가는데 거기에서 100개 종목에서 나는 단타 쳐서 대박 날라고 그 100개를 다 맞출 수 있어 맨날. 그런 마인드 갖지 마시고 진짜 시장이 횡보 내지는 하락할 것 같으면 시장을 떠나셔야 되는 게 옳고요. 시장이 그게 아니라 윤정구 말처럼 3300 세 고점 넘기고 4000 간다. 4000 가봐야 얼마? 지금 시장 대비 33% 오르는 거예요. 지난해 11월, 12월, 1월 얼마 올랐다 그래서요? 40% 올랐다 그랬죠. 그것 대비해서도 덜 오르는 거야. 그럼 4000포인트 간다라고 생각하면서 포트 구성하고 나머지 갖고 매매를 하라고. 그게 안 되니까 VVIP 방에 들어와서 전략 잡고 그게 안 되니까 VVIP 방에 들어와서 나 좀 잡아주세요.